안녕하세요. 금빛 물결입니다. 자, 요즘 백두대간 이야기 잘들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땅 이름 연구는 땅 이름만 연구하는 걸로 국한해서는 아니대요. 그 옆에 격까지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백두대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땅 이름이 정착된 그 과정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산지 개념 이런 거 몰라가지고는 이 땅 이름 연구가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백두대간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지방 얘기를 했죠. 이렇게 광역지방, 영동지방, 영서지방, 영남지방 그런 게 왜 나왔을까 하는 얘기 그걸 드렸어요. 그러면 그 대목에서 좀 궁금하신 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호남은 영자가 안 들어갔지 않냐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사람이 사는 그 권역이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는 것은 산지가 중심인 건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또 하나가 더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강입니다. 물이죠. 예, 바로 그 물줄기 자체도 지역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호남 지방은 이 물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금강이라고 하는 큰 물줄기가 있음으로 해서 그 금강의 남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 호라고 하는 게 호수가 아니에요. 그건 큰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호가 큰 물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금호니 용호니 서호니 하는 그 한강의 이름들도 다 그 호수 개념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금강도 사실은 금호입니다. 그러면 금호가 금강인데 그 금호의 남쪽이니까 호남이죠. 근데 금강이 어떻게 휘었느냐면 둥글게 이렇게 O자형으로 휘었잖아요. 충청도 지방에서. 그 흰 왼쪽으로 있는 게 서쪽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 우리는 호서지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호남 호서라는 지방이 나오고요. 호북지방이라는 말도 덜어는 쓰는데 호북지방이라는 말은 별로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호서지방이 줄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충청남도 일대를 보통 우리는 호서지방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뭐 호자가지고 호수인 줄 호수가 아니고요. 그건 강이거든요. 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많이들 잘못 알고들 계시죠. 예. 그래서 큰 줄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 큰 줄기를 갖다가 선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리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백두대간에 여기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태백산맥이라는 말은 저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건 너무 이제 익어서 우리 입에서 떨어뜨리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태백산맥은 일본인들이 붙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붙인 것도 아니고 태백산맥이라는 말 자체도 그거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백산은 태백산맥에 있지 아니해요. 태백산은 소백산맥에 있습니다. 태백산은요. 소백산과 태백산이 옆에 같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영주 북쪽에 있는 거예요. 태백산이 태백산맥에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알아요. 비껴나 있어요. 그런 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뭐 나는 조정래 선생이 태백산맥 참 큰 대하소설을 써놓은 건 난 칭찬하고 싶고요. 참 큰일을 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제목은 그렇게 붙이지 않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백두대간으로 붙였어요. 예, 백두대간을 붙였어야죠. 그렇게 붙였어야지. 그렇게 해서 태백산맥을 정착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조정래 선생이 굉장히 그 반일 운동을 앞장서시는데 그런가요? 본인의 그 소설 이름은 또 일제 총독부가 만든 예. 이름 그대로 써서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우리 조상이 태백산맥이라고 쓴 일도 없고 태백산이라고 내가 조금 전에 한 말을 되풀이하지만 태백산이란 산 자체가 태백산맥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건 차라리 소백산맥의 북쪽에 있죠. 예, 이걸 보고요.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줄기가 돼 있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물어주시는 김석수 대표가 사시는 곳이 여기가 김포예요. 그쵸? 그럼 이 김포에서부터 거기 무슨 산이죠? 그 산? 무슨 한남 정맥인가? 한남 정맥의 끝부분의 산. 문수산이죠. 문수산 아닙니까? 그 문수산 줄기를 따라서 계속 남쪽으로 가면 어디에 달하면 안성 쪽에 칠장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칠장산에 도달합니다. 거기에 와서 큰 줄기를 하나 만나요. 강줄기도 왜 네 줄기가 합해서 강줄기가 되듯이 그 작은 한북 정맥이 이
금북 정맥에 합쳐지는 겁니다. 금북정맥이요. 예, 금북 정맥. 금강산 아니 그 금강의 북쪽에 있다고 그래서 금북 정맥이라고 그래요. 요거 한남 정맥이라는 것은 한강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한남 정맥이고, 우리 정맥 이름들 강 이름 중심으로 붙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 사실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한남 정맥은 금북 정맥에 합해진다. 이 사실을 이 지도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아셨을 거고요. 다음에 이제 요 산을 하나 보시면서 요걸 설명하고 싶어요. 자, 이걸 보면은요. 이거 전에 요걸 보는 게 낫겠다. 이걸 보면요.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게 태백산맥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이게 태백산이 여기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태백산맥이 있다면 이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어디에? 그러네요. 안이 있고요. 태백산은 이 소백산맥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그린 지도에 따르면은. 그러나 우리는 이 자체를 갖다가 백두대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소백산도 있고 뭐 이화령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이제 있죠. 이런 산이. 그게 바로 소백산맥이잖아요. 이걸 따라서 쭉 내려가는 게 이제 지리산까지 가는 거죠. 이게요. 이게 백두대간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금북정맥이 이렇게 가고 금북정맥에서 갈려서 한남정맥이 갈라진다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 이게 칠장산입니다. 이렇게 갔죠. 다음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요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본인들이 만든 지도하고 비교를 해봐라 이거죠.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촬영산맥이 쭉 뻗어버렸다고요. 근데 그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라고요, 여기. 여기인데, 여기 이제 칠갑산이 이쪽에 있는데요. 이렇게 쭉 뻗었는데, 이렇게 뻗었는데, 여기 무슨 산줄기가 있습니까? 그러네요. 없어요. 엉뚱한 데다가 그냥 그렸어요. 근데 이걸 왜 저렇게 그렸나 했더니, 거기가, 횃돌지맥인가 그래요. 그 지질 개념으로 봐서는. 예. 그러니까 일본인 그 학자가 그 고토 분지로라고 하는 그 일본인 그 지리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 지도를 만들 때, 이런 지도를 만들 때 그 지질도 개념으로 그냥 그려버린 거예요.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산 높이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붙였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수레제 배웠잖아요. 예. 충청도에 있습니다. 차령이. 공주 쪽에. 그러니까 그 공주 쪽에 있는 차령을 이 산줄기에다 갖다 붙인 게 차령산맥이잖아요. 예. 이게 불합리한 거죠. 없는 산맥을 이름을 만든. 그렇죠. 이건 이제 억지로 그려고, 그리고 거기에 거쳤을 만한 산 하나 이름을 붙이면서 차령산맥이라고 이렇게 붙여버린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일본인 지도의 맹점이죠. 그래서 이제 영남지방을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은, 영남지방이라는 건 이걸 영이라고, 백두산줄기를 크게 한자로 줄이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령이죠, 사실은요. 둔법칙에 따라서 영이지만 그 영의 남쪽 부분이다. 그러니까 영남이다 이거야, 이 지역은. 그래서 영남이고 이쪽으로는 영서, 영동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대동여지도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 줄기가. 지금 울산 쪽에 여기가 나오는데 이게 경상도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이쪽에 보면 작은 그 산줄기들이, 이런 산줄기가 이렇게 빨갛게 그려진 겁니다. 여기 이렇게 그려진 거죠.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이런 산줄기들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럼 이런 지도를, 조선시대 지도를 보면요, 거의 다 산하고 얽어서 지명 표시를 했어요. 이게 달라요. 지금 지도하고는. 우리 지도는 그냥 길 중심으로 많이 지명을 붙였죠. 예. 근데 조선시대 때는 산 중심으로, 산줄기 중심으로 이름을 붙였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산줄기를 보면은 이제 대관령 중령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백두대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관령 얘기는 내가 따로 붙이자면, 잠깐 제가 얘기를 드리면은, 령이 고개입니다. 관도 고개고요. 대는 크다는 얘기예요. 예. 따라서 대관령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됩니다. 대관만 붙여도 산줄기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관을 빼고 대령만 붙여도 산줄기 이름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관령은 역전압 같은 그런 개념이네요. 첩어죠. 예, 그것을 갖다 우리는 첩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덧붙이기식 지명이에요, 저게 대관령이.
완전히 관이 고개니까요. 우리가 관 그러는 그러니까 게 저것도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비슷하죠. 고유명사가 됐군요. 그러니까 그 관 북쪽에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그게 관북지방 한경도를 일컫잖아요. 그래서 그 관서 쪽에 있다는 게 그게 천령을 중심으로 해서 붙이는데요. 천령 서쪽에 있는 걸 관서라고 하고요. 중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나온 거고요. 그래서 대나무가 많다 그래서. 아니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이거는 중령은 그냥 죽제 그 말이 이제 번는데 그건 이제 다른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눠요. 관으로, 재로, 고개로 이렇게 나눠야 돼요. 이게 제 다르거든요. 영은 뭐고, 혀는 뭐고, 치는 뭐고, 다 고개인데요. 이게 다 다르죠. 근데 이게 급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고개입니다. 이건 큰 고개예요. 그리고 고개는 이걸 다 아울러서 그냥 고개 그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거보다 좀 작다고 하는 게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령산맥이니 이런 말에서 영자가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영자거든요. 대관령, 중령 이런 게 조령 이런 게 다 영자거든요. 이 관보다는 좀 낮은 급이죠. 그보다 작은 급을 보통 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동네 뒷산 그런 정도는 치자를 많이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치 이런 것은 재하고 얽어 가지고 재라고 붙인 것들이 거의다 한자로 붙여져는 치자로 붙여져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한재, 큰 고개라는 뜻이죠. 그게 한치, 대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고개에도 급수가 있다는 거. 요거 이제 백두대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금 넘어간 것이죠. 오늘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네. 걸 배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